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인데 네.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2020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 또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을 더 세분화해서 버리는 건데요.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면은 일단 생수병, 그리고 색깔 없는 음료수 페트병, 네. 또 투명한 막걸리병, 투명한 우유 페트병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잔이나 요구르트병, 그리고 식초 담긴 투명 플라스틱병, 과일 용기까지 투명하긴 하지만 페트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네,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갈색이나 초록색 아니면 이 불투명한 색깔이라면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하죠. 네, 이렇게 복잡한데 왜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주면 좋은 재생 원료도 되고 친환경 제품인 옷과 화장품 용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분리배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아침인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오늘 눈이 어느 정도 내릴지 또 기온은 몇 도일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여느 때보다 조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 대기 흐름은 좋아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천안 4도, 공주 5도, 대전 6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5도, 보령 6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5m,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향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충남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올해 크리스마스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이 크리스마스 좀 즐겁게 네. 보내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어제 저희가 홈파티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빼놓으면 섭섭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그 기운을 함께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이 홈파티를 했어요. 이런 사진도 좋고요. 네. 아니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선물이라든지 주고받은 이 음식, 오. 맛있게 먹었던 네. 음식 같은 거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사진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 때 즐겼던 사진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함께 분위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올 한 해 그냥 다 가겠네. 네. 억울하다, 아쉽다 하는 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대로 연말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즐길 수 있는 연말 공연 소식 저희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준비한 공연 소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공연 소식. 음악으로 2020년을 기록하려 한다.
DJAC 청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 지역의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준비한 코로나 칸타타에서 예술의 감성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와 감동을 만나보자.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한 풍성한 연말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 중인데 올해의 마지막을 물들일 그 음악 속으로 미리 들어가 본다. 첫 번째는 DJAC 청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 젊은 날 베토벤의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금 소환하며 그의 음악을 특별한 청년 오케스트라가 재현한다. 베토벤은 보통 혁명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과거의 구습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적인 도전도 하고 하는 그 작곡가가 베토벤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 오케스트라에게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극복해야겠다라는 어떤 염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모두 담아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에 공연을 그렇게 연주를 하자 그런 식으로 취지를 해서 연주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7년에 창단된 DJAC 청년 오케스트라. 엄격한 오디션으로 선발된 단원들은 고영일 지휘자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원숙미라고 그러죠. 원숙하거나 노련하지는 못하죠. 아직 클래식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러나 열정이나 성실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어느 곡 어느 부분은 버금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점이자 강점이 될 겁니다. 탄생 250년인 2020년에 만나는 베토벤의 음악.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열정으로 또 만들어내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오늘 와서 그래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잘 했습니다. 많은 연주들이 취소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운 좋게 연말에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들 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베토벤이 30대에 만든 두 작품을 연주하는데 교향곡 1번은 여러 장르를 섭렵한 후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첫 결실이다. 청년과 청년의 심장이 맞닿은 듯한 음악적 교감으로 대중의 가슴을 울리려 한다. 흔히들 베토벤 교향곡 1번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을 다 벗어나지 못한 아직은 그런 과두기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또 마침 이게 청년이니까 그 청년의 그 기백, 열정 뭐 그런 것이 그 베토벤이 30대 만든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 2020년의 끝자락에 만나는 온라인 음악 여행. 이번 DJAC 청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세계의 음악사를 기록하며 클래식의 묘미를 전한다. 그 빈자리에 여러분이 다 계신 거라 생각하면서 저희 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연주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어떤 치유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준비된 또 다른 음악 향연. 코로나 칸타타는 정덕재 작가의 14편의 가사와 김주원 작곡가의 음악적 해석이 더해지는데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안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세상 혼자 남겨진 세상. 대전예술전당에서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세계 초연 칸타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50여 명의 출연자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버린 우리 일상에 대한 기록이다. 음원에는 거기가 G로 들어가 있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사실. 여기죠? 여기죠. 여기 G 플랫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봤을 때 G 플랫으로 들어가요.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어려운 현대음악보다는 조성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작곡을 했고요. 밝은 곡들도 있고 좀 약간 리드미컬한 곡들도 많이 좀 작곡을 했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우울함만 계속 강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담기 위해서 특히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가지고 색채적인 효과를 좀 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공연 코로나 칸타타. 코로나19의 발병, 확산, 갈등, 극복, 그리고 희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공연에선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는 물론이고 때로는 경쾌하고 코믹한 곡도 울려 퍼지며 밝은 기운을 담기도 하면서 관객의 몰입을 부른다. 창작 작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주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창작곡은 음악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느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되게 특수한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코로나 칸타타이다 보니까 가사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관객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더 힘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독창, 중창, 합창, 해설 등 기본적인 칸타타의 구성을 갖추며 본 공연에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함께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한 음색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도 악보를 볼수록 매우 높아서 어떤 한국 작품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정말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의 끝자락. 올해의 의미와 올해의 시간을 차근차근 되새기며 미래를 다시금 그려간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 그리고 코로나 칸타타까지 특별한 음악으로 2020년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네, 2020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뭔가 더 의미가 있네요. 네. 각각 12월 30일과 31일 공연이죠. 네. 원래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요. 거리두기 좌석을 하게 되면 제한된 인원만 함께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온라인 중계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뭐 어디서든지 이 멋진 공연, 멋진 음악을 감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제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집에서라도 해소했으면 합니다. 네, DJAC 청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은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코로나 칸타타 공연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생중계로 감상하세요. 일명 이 얼굴책이라고 불리는 네. 페이스 땡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너튜브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페이지로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장소를 함께 가볼 텐데요. 다양한 재난 유형을 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해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리는데요. 태풍과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에는요, 다양한 재난 유형을 체험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저와 떠나보시겠습니다. 출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재, 비행기 사고, 교통사고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연 제주 안전체험관. 현직 소방관들과 함께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태풍 안전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객들이 태풍의 세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네. 요거 입어보고 이제 태풍 맞으러 갈 텐데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긴장돼요. 긴장돼요? 무섭진 않고요? 네. 이제 태풍의 강도를 직접 느껴볼 차례. 태풍 체험관에서는 초속 33m까지 태풍의 세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차분하게 강한 바람을 이겨냅니다. 네, 이것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마치 공항이 그대로 옮겨진 모습인데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옆에 큰 비행기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불시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성화 체험장에서는 선박 사고와 항공기 사고 대처 요령을 배워볼 수 있는데요. 항공기가 비상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바다에 불시착한 상황, 추락 시 산소 호흡기와 라이프 자켓 착용법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이 차례로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기체 밖으로 탈출합니다. 갑니다. 일어나실 때 머리 감사합니다. 와, 체험관이 왜 생겨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제주가 제주 국제 안전도시로서 이제 3차 공인까지 받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다양한 시설에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체험관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다양하고 이제 살아있는 체험 교육을 통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우리 국제 안전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데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소화기 사용법도 배워봅니다. 그렇지,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작동법을 배운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화재 영상을 보며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체험의 재미를 위해서요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연기 소화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물이 나오는 물 소화기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 직접 한번 체험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거 누르고 딱 조준하는 게 재밌었어요. 자, 여기 안전체험관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물을 그냥 계속 누르면 물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한 체험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저요? 아까 왜 카츠 같은 데 올라가고 VR 체험하는 거예요. VR 체험도 했고. 네. 평소에는 교실에서 저희가 뭐 동영상이라던가 뭐 간단하게 저희끼리 뭐 실습을 해본다던가 하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진 체험관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자 아이들이 탁자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실내에서는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하고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진도 체험 후에는 건물을 탈출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관이라고 해서 되게 강도가 적을 줄 알았는데 진짜 리얼하게 떨려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로프를 착용하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어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체험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교관님. 예, 안녕하세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지금 무슨 여기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에서 고립됐을 때 저희 119 구조대원들이 이제 로프를 설치해서 구조하는 트롤리안 체험입니다. 예.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보시다시피 안전장비로 다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반장님. 이번 버스가 있네요? 네. 여긴 또 어떤 체험관인가요? 이제 이곳은 저희가 교통안전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 이 버스는 이제 좌우로 40도 정도 한 번씩 꺾이고 그 다음에 80도까지 꺾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도되었을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그만큼의 위험성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서는 교통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요령뿐 아니라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을 때 안전벨트의 중요성도 배우게 됩니다. 이 차가 90도로 넘어가게 되면요. 좀처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웠고 이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른들도 이 정도니까 굉장합니다. 오셔가지고 이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갔으면 참 좋겠네요, 보니까. 무서워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좀 많이 이 체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놀랄 텐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게 저희는 되게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놀라셔서 그런지 오히려 말을 잘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되니까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알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지식이 없다면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안전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 교육과 체험놀이가 결합된 제주 안전체험관 꼭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네, 첫째도 안전, 네. 둘째도 안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안전 제일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네. 저도 그렇지만 이 대처 방법을 네. 정확히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유용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화재, 지진, 교통사고까지 재현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네. 뭔가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말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천안에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중이지만 재개관하면 아이들과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안전체험관 다녀왔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함께 나눠요 크리스마스의 추억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다양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밥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국밥 하니까 맛집 탐방 소식 아닐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맛집 탐방은 아니죠. 네, 국밥은 그저 옵션이자 매개체일 뿐이고요. 예. 국밥과 함께 국밥 온도보다 더 뜨끈뜨끈한 정을 담은 이야기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물 한 개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12월입니다.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 자칭 타칭 국밥부 장관이라 불리는 이 남자와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맛보러 갈까요? 이곳이 바로 오늘 만나볼 순댓국밥집입니다. 일단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학생들에게 맛집으로 통하고 있는 국밥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오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림대학생들의 오랜 단골집인 순대국밥집. 지극히 평범하고 손님 가득했던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방문해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손님이 줄고 절망에 빠질 법도 하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그동안 고마웠던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순댓국을 나눠줬고 많은 학생들이 사장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앞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한번 밥 먹으러 왔었는데 여자친구랑 왔었는데 여자친구랑 그때 한번 밥 먹어서 싸워가지고 아 기억나. 네. 기억나. 여기가 어디 앉았었어? 네 맞아요. 그냥 가버렸어. 돈 내고 여자친구 버리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괜찮아요.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은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이모님께서 이제 어떤 사연이 있으셨잖아요. 손님이 딱 네 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애들한테 사실은 나 음성인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주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와주는 거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여기 찝찝해서 안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어제 100몇 명 왔어. 그래서 오늘은 재료도 준비도 안 하고 에이, 오겠어 뭐 이랬는데 애들이 정말 막 오는 거야. 근데 진짜 막 가슴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정말로 이거는 진짜 가슴 찡하죠.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작가님한테 전화 창피해. 근데 코로나19를 이겨낸 사장님과 학생들 간의 의리. 바로 이 순댓국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미 여기서 들깨가루 냄새 되게 구수하게 나고 있고요. 이런 국밥에 일단은 새우젓으로 간을 먼저 해줍니다. 저는 새우젓 한 2스푼. 그리고 순댓국 양념장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 이것도 넣으면은 짭짤하고 매콤하고 또 간도 맞아서 딱 좋습니다. 또 이거 빼먹었다. 이거 고추기름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빼먹을 수가 없지. 얼큰하다. 맛있지? 네. 와. 내 음식을 맛있다고 물어보냐? 내가 창피하게. 이거는 제가 인증한 맛집이에요. 그래 고마워. 내가 한림대생들 때문에 살잖아. 맛있게 먹어가지고 찾아와지고 이 시기에도 찾아와 주잖아 나를. 날 감동시켰어 오늘 친구들이 다. 나 울었어 진짜로. 이모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뜨끈한 국물 한 입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기서 확진자 나왔을 때 옆집이랑 저 옆집도 다 영업을 중단했었나요? 아니면? 중단한 게 아니라 그냥 배달하고 포장만 하시더라고. 근데 괜히 내가 옆에 분들한테 죄진 것 같은 거야. 그게 조금 마음 아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진자가 왔다 간 데가 더 깨끗하고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조심했는데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더 사실은 안 간 곳보다 간 곳이 더 손님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찾아주시고 더 가서 한 분 한 분이 힘이 되니까 더 발길을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제는 국밥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후루룩 후루룩 국밥부 장관 아니랄까 먹는 소리까지 맛있는데요. 야, 관용 씨 진짜 잘 먹는다. 순댓국 한 그릇 완뚝. 짧은 해가 저물고 이제 2차 전화로 가야죠. 오늘 만나볼 국밥집 바로 여기입니다. 오, 근데 여기 아니잖아. 여기 맞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으시죠 지금? 요즘 감성 모르세요?
아니 이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잖아. 아이, 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지. 여기 간판도 없고. 국밥집이라고요? 예, 원래 간판도 없는 곳이 진짜 찐맛집인 거. 모르시는구나. 일단 들어가시죠. 뭐 진짜야? 예, 진짜라니까요. 이상한데 이상한 꽁꽁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연탄이랑. 연탄난로. 와, 연통.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국밥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역시 국밥집은 아니겠죠? 뭐예요? 빨리 설명해줘요. 이거 뭐야? 이제 네. 추운 겨울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 한 끼 한번 같이 식사하는 걸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아 어쩐지. 오늘의 메뉴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설렁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딱 국수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는 걸 준비해 주시고. 더 맛있는 걸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설렁탕은 아주 요즘 근데- 같은 날씨에 진짜 이런 것만 한 게 없어요. 겨울에는 역시 네. 국밥이지. 설렁탕과. 네. 근데 너무 이 올 겨울도 왠지 엄청 추울 것 같은 예감인데. 근데 요새 한 2, 3일인가요? 아유, 너무 엄청- 추웠죠? 예, 너무 추웠어요. 한파주의보도 내리고. 좀 보람 있다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고생하신다고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고요. 그렇지. 요즘은 그런 말 한마디가 진짜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 그렇죠? 요새는 아침에 춥고 그러니까 좀 주민들이 고생하신다고 다니면서 이러세요. 그러니까 밤, 새벽까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물이 얼었다든가 어디 전등이 나갔다든가 그럼 밤에 그걸 가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이제 민원으로 받았다가 이일날 이제 여기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따뜻한 국밥이 들어가니 어느새 추위도 잊은 듯한데요. 이제는 디저트 타임. 트로트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나훈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된다고? 잘한다, 과영 씨. 호호 불어먹는 군고구마. 그리고 귤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사실. 그렇게 경비실은 훈훈함으로 채워집니다. 연말을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새해에는 좀 활동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국밥은 사랑이고 위로인데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고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겨울이 되길 희망합니다. 사실 국밥은 1년 365일 언제 먹어도 참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 절로 생각이 나는데 네. 예, 화면에서 봤던 이 국밥들 우리 몸만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데우는 그런 국밥이었습니다. 네, 예. 뭔가 좀 스튜디오도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게 그 화면 속 국밥 온도 때문인지 네. 사랑의 온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겠죠. 아, 그럼요. 네.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 순댓국집 이모님의 모습에 같이 울컥했고요. 네. 또 아파트 숙식실에서 함께 나눠 먹던 설렁탕 그리고 그 대화들 더욱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예.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계속해서 훈훈한 이야기 이어져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인데요. 네.
자, 오늘 성탄절인데 뭐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맘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또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각 지역에 이 사랑의 온도탑도 설치가 됐는데 우리 지역은 이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초대석 시간에서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유미라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상징하는 거 하면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 저희도 네. 지금 달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담고 있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사랑의 열매는 세 개의 빨간 열매와 초록색 줄기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고 초록색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한 법정 모금 기관인데요. 그 모금 회법에 나와 있듯이 그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 나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보통 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고 나서 캠페인이 펼쳐지잖아요. 올해는 언제까지 이 캠페인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공동모금에는 연중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나누는 일을 하지만 연말에는 그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집중 모금을 통한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62일간을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모금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나눔의 온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곳은 경성큰마을 사거리, 대전역,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전시청 로비 4곳인데요. 온도탑의 온도는 어제까지 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탑의 온도가 몇 도까지 이렇게 좀 새겨져 있죠? 네, 저희가 올해 나눔 목표액이 5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약 80%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54도로 지금 현재 나눔 목표액은 지금 온도탑에는 54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54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100도, 네, 100도를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100도, 105도까지도 많은 금액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모금이 모아져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구체적으로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은 저희 대전 지역의 소외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 전달되는데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와 그리고 장애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금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와 그 선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기 때문에요. 안심하시고 기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년 연말이면 어려움 가운데도 다양한 미담 사례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미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야에서 많은 기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정보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5개구 단체장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시면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억에 남고요. 또한 교직을 은퇴하시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써달라고 성금을 기부해 준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손수 한 땀 한 땀 그 마스크를 만드셔가지고 정성을 담아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들 등 따뜻한 손길을 담은 많은 분들의 사랑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기부라고 하면은 이게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나눔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히려 그 수급자로서 저에게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소액이지만 10,000원, 20,000원을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따뜻한 사례들이 많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도 굉장히 이렇게 축소가 됐었는데 이런 모금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죠? 네, 올해는 그 비대면 모금 활동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온통대전의 앱을 통해서도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기부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요. 온통대전 앱의 온정 나눔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충전액, 캐시백, 정책수당을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된 기부금은 저희 공동모금회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소득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QR코드 기부,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름 쉽게 하실 수 있는 ARS 기부는 한 통에 2,000원의 성금이 기부가 되고요. 각 가정에 전달된 그 지로를 통해서도 모금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캐시백 받으려고 온통대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온통대전으로 그냥 손쉽게 기부가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부 방법도 다양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기부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전에는 대기업이 없고 향토 기업이 있는 만큼 향토 기업에서도 많이 기부를 해주시고 또 개인이 고액 기부를 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개인이 고액을 기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바로 아너스 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아너스 사이어티는 저희 2007년도 12월에 모금회에서 만든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부자님께서 1년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시거나 5년간 연간 2천만 원씩 약정하셔서 기부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488명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전에서는 87명의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이 아더스 사이어티에 가입해 주시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무려 4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갖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너 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연중 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연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나눔 참여 방법과 정기적으로 직장인분들이 급여에서 나눔을 참여할 수 있는 착한 일터, 그다음 가족 구성원이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착한 가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하루 1,000원의 나눔이 착한 가게, 개인 기부자께서 100만 원을 기부하시면 나눔 리더 등으로 함께 기부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저도 그 연중 기부의 하나로 착한 가정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2020년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분들께 주어지는 상인가요? 네, 유공자 포상은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뭐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도와주신 분들들 또한 그 일선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모셔서 저희가 함께 포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다양한 그 기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하시면서 정말 뿌듯했다 이런 순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마음으로 뿌듯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도움을 준다는 그 마음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뭐 간식을 보내주시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나눔, 기부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나와는 상관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나눔 활동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이런 점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히려 거대하고 큰 금액이 아니라 그 직장인 분들이나 저희 일반 시민들의 십시일반 모아둔 성금들이 더욱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보다는 이제 향토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에 대한 기부금들이 참 많은데요. 예. 지역에서 그 작은 금액들이 모으고 모아져서 정말 저희 그 공동모금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많은 분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더라도 네. 그 사랑들이 모아지면 커다란 희망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떤 금액보다도 십시일반이라고 그런 의미가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네.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네, 좀 따뜻한 마음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달까지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도 무겁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각종 사회 서비스원의 중단과 그다음에 사업장들의 폐쇄, 인원 감축을 한 실업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고 커다란 금액이 아닌 작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이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인데요.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 작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커다란 희망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도 그 희망을 이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네. 어제도 그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모금 활동, 나눔 활동에도 위축이 돼 있다 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우려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될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두가 나눔 활동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지금까지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유미라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추위 속 대기 흐름은 좋아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아산 4도, 공주 5도, 대전 6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5도, 보령 6도, 서천 6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2.5m,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충남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나눠요 크리스마스의 추억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426번님, 지난 크리스마스 사진을 소환해 봅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지인들과 파티하고 그런 즐거움과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패스. 자, 이번 크리스마스 너무 아쉽네요. 네. 아유, 예, 다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또 내년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일단 오늘 크리스마스 오붓하게 조촐하게나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69번님, 어제 낮에 성당에 가봤더니 아직 구유가 비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네. 기도만 살짝 드리고 왔어요. 네. 대신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달래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군요. 네. 예. 이렇게 예배, 미사도 다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분들 많이 계실 네. 겁니다. 대신 뭐 예. 달콤한 케이크 드시면서 또 기분 전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780번님,
작년 크리스마스 대천 겨울바다 축제에 가서 가수 유리상자를 실제로 봤습니다. 네. 그때가 제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와. 만약에 네. 크리스마스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저희를 보셨다면 네.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믿습니다. 네, 3928번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이 케이크를 보냈어요. 식구들이 같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네요. 내년에는 함께 캐럴도 부르고 케이크도 나눠 먹으면서 밀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예. 4609번님. 생각도 하지 못한 크리스마스 카드 동생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 정성의 감동이 배가 됐습니다. 고마워. 와, 직접 만드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와. 요즘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네. 다 이렇게 SNS로 보내는데 그럼요. 정말 감동이었겠습니다. 네. 7471번님, 어제 저녁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회를 떠와서 먹고 케이크로 기분도 냈어요. 코로나로 심란해도 보내준 케이크 선물에 마음만은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와. 와.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네. 부자가 된 느낌 들죠. 그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네. 그렇죠. 아유, 예. 네. 저는 너무 아직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8170번님.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도 있지만 역시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내년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뭐 왁자지껄한 화려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함께 느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연말연시라는 말에 빗대어서 네. 요즘에 연말연쉼, 네. 연말연쉿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쉼, 뭐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어주시는 게 좋겠다 하고요. 또 연말 연쉿은 뭐 왁자지껄 모이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의미는 네.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힘들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에게 동참해달라는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 잘 지켜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침이 좋다도 다음 주 한 주 쉬어갑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편성으로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만나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해 네. 2021년 새해 1월 4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